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틈이 생겨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게 편안하게 쉬지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화롭게 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스트레스 많은 현대 사회에서 나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마음챙김 명상 앱 마보의 대표 유정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은 대표님.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챙김 명상의 마보를 만들고 있고, 거기서 명상을 안내하고 있는 명상 안내자이자 지금 구글에서 들어온 기업 직원들을 위한 명상 교육 프로그램,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기업 장면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마음챙김 명상 앱 대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국내 최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챙김 명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했던 명상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니 명상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도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혼자 명상을 하려니까 뭐 영어 명상 앱 이런 건 많은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좀 그런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럼 우리 한번 명상 앱을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거의 5년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네네. 그럼 5년 동안 이렇게 명상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계신 건데 원래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서 컨설팅 전문가로 일해오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명상에 푹 빠지게 된 이유,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건 아마 제가 그냥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컨설턴트의 일이 어떤 기업에 가서 그 회사의 어떤 조직이나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낀 게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의 성인이 돼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일을 하는 게 과연 행복한가? 직장 생활이 행복한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조차도 조금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지금의 저를 마음챙김 명상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마음챙김 명상,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돼서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유정은 대표님의 강의 지금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명상을 이렇게 앱으로만 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누군가에게 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자, 다혜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무엇일까요? 마음챙김이라는 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다혜님이 여기 썼듯이 감사의 일기를 쓰는 데서 시작됐어요. 감사의 친절을 보여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거이기도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주변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혜님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고 삶은 가치 있구나. 그리고 나는 분명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구나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마음챙김 명상의 마보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명상 앱을 운영하면서 가끔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명상을 이렇게 앱으로만 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누군가에게 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전달이 되고 있을까? 이런 일들에 궁금증을 가질 때쯤 저희에게 이런 편지가 한 장 날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다혜님이 보내신, 마보 가족인 다혜님이 보내신 이 편지로 함께 하려고 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바로 눈물이 차오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어떻게 죽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스스로도 이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다라고 여겼습니다. 욕구란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느껴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1분 1초는 영겁처럼 흐르는데 하루는 어찌나 빨리 가는지. 늦은 새벽 잠자리에 들 때면 죽지 못한 하루가 또 흐르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집 밖을 나갈 때면 분명 저번에 초록빛이었던 나뭇잎이 오늘은 낙엽이 지고 그 다음에 나갔더니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곤 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보를 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컨텐츠를 접했습니다. 화가 주체가 안 될 땐 울면서 화에 관한 명상을 들었고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준비된 컨텐츠를 듣고 또 듣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감정은 지나가는 거구나, 생각은 지나가는 거구나 깨우치곤 했습니다. 전에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파고들었거든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감사일기, 자해 명상입니다. 저는 감사하다라는 게 너무 쑥스러웠어요. 감사한 순간에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쑥스러웠는데 그 쑥스러웠던 감사함을 명상을 들으며 매일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따스한 햇살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났던 일에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나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더군요. 날씨는 매일 변했고요. 가족들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비슷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단 하루도 같은 날은 없었습니다. 삶이 다른 순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달랐고 그 자체로 삶이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었던 삶이 온통 감사한 것들로 바뀌니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보이더군요. 어느 날은 길을 걷다가 파랗고 예쁜 하늘을 올려다보았더니 문득 저 하늘마저도 나를 응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어찌나 놀랍던지 내가 정말 많이 나아졌구나 싶어서 스스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삶을 잘 살아내려고 노력한 지난 시간들에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못났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성장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건 마보가 아니었으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삶에서 중요한 건 감사하고 사랑이다라고 말만 들었지. 이게 방법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마보를 통해서 배웠어요. 오랜 습관 때문인지 지금도 종종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안 좋아질 때면 스스로 가라앉긴 하는데 재밌는 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이 따라오고 가라앉을 때에도 어느 정도까지만 파고 들어가지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럴 때마다 마보를 통해서 기른 마음 근육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느낍니다. 마보지기님,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삶이 살만하고요.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힘겨운 일이 닥쳐도 그때마다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죽을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마보에 의지하면서 버텨내겠죠. 지난 날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다혜님은 우울증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네, 상담도 받았고 약도 먹고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에서 마음 챙김 명상을 만났습니다. 전 사실 이게 마보의 힘이라기보단 마음 챙김 명상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이 다혜님의 삶을 조금씩 바꿨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다혜님이 어떻게 삶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본인의 그 무채색으로 회색빛의 삶이었던 그 삶 속에서 다시 본인의 삶을 찾았는지, 색깔들을 찾아갔는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다혜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무엇일까요? 다혜님이 이 편지에서도 밝혔지만 마음 챙김, 그리고 감사함, 자애,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챙김이란 말은 최근에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명상, 마음 챙김 명상 이런 말을 어디선가 한 번 정도 요즘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과연 마음 챙김이란 뭘까요? 네. 마음 챙김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상태예요. 네. 이거의 반대말은 정신이 없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자동 조종, 자동 반사 모드로 가는 건데요. 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의 명상 선생님이시자 불교 생태학자이고 평화활동가이시기도 한 조아나 메이시 선생님의 책에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왜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할까?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과 진리는 바로 모든 변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약간 어렵게 들리죠. 네, 약간 어렵게 들리는데 마음 챙김 명상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명상한다 이런 생각도 그냥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잠깐 눈만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요. 지금 내 코로 들어오는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호흡의 감각을, 들숨의 감각, 날숨의 감각.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내 몸에 호흡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내 몸에서 느껴지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엉덩이에 느껴지는 의자의 감촉,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땅의 감촉, 그리고 이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이 공간의 공기가 어떤 곳은 차갑고 어떤 곳은 따뜻하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한번 눈을 떠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나는 정말 방금 전에 눈을 감고 딴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안 하셨어요? 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네.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반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있고 내 몸에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 생각, 느낌 모든 것들의 속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시시각각 마치 날씨처럼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근데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실험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모든 게 지나가나?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집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것은 네 머리가 흰머리가 반백이 될 만큼 힘든 일이다. 근데 공사를 하는데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되게 화가 났어요. 네. 제가 지금도 제가 화가 났어요라는 말을 하면서 몸에서 화해 감각이 느껴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로 되게 부끄럽지만 명상을 한다는 사람인데 전화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막 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화라는 것도요. 제가 전화를 끊고도 화라는 게 몸에 남아 있었어요. 아, 화가 나는데 화가 나. 근데 제가 주말 동안 그 화라는 감정과 함께 앉아 있어 봤어요. 명상을 했죠. 그랬을 때 되게 재미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여러분들도 화가 나면 집에 돌아가셔서 안 그러시길 바라겠지만 분명히 화가 난 일들이 생길 거예요. 네. 지금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 동안이라도 작게라도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갑자기 내가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누군가가 새치기를 해가지고는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거나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엉망이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 화라는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화가 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이 제가 금요일 날 그렇게 화를 냈으면 토요일 날은 화라는 감정이 저를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꽉 채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화가 났던 이유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또 생각하고 그 감정을 계속 반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요일 정도 됐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는 너무 요즘에 이 화를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되게 아침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화라는 감정이 어제 막 나를 차고 채우고 있었던 이 화라는 감정이 그날은 일요일 날은 생각을 조금 하면은 그때 좀 약간 화가 올라가고 또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은 떠올라요. 명상을 한다고 화를 안 내거나 분명히 그렇게 가능한 경지가 있겠지만 전 그렇게까지는 아직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속성이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험으로 알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냥 들은 말로만 끝나면 그냥 그것은 좋은 말에 그쳐요.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은 뭘까요? 여기 다혜님의 편지에서 다혜님이 그 길고도 길었던 우울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 다혜님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첫 번째로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속성이구나를 알아차린 거였고요. 두 번째는 다혜님이 여기 썼듯이 감사의 일기를 쓰는 데서 시작됐어요. 근데 감사함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굉장히 막 갑자기 큰 돈을 안기면 이제 그때서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굉장히 커다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때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평상시에는 어떨 때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감사함을 느끼실 때는 언젠가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친절에 감동을 받을 때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제 아무도 나에게 감사의 친절을 보여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누군가 나한테 무언가를 줬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현재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아무도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걸 깨닫는 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이렇게 볼까요? 지금은 조금 스산해졌지만 최근에 날씨가 참 좋았고요.
단풍이 참 예뻤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걷는 거예요. 공원을 꼭 안 걸어도 괜찮아요. 그냥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노란 나뭇잎, 은행잎이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아우 냄새 이러셨어요? 아니면 아휴 코로나나 뭐나 되게 시끄러운 일들은 많지만 이렇게 또 가을은 오는구나. 오늘 하늘 참 예쁘네. 굉장히 당연한 거죠. 하늘은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고 늘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참 당연하지 않구나. 내가 이 햇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공원을 걸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에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적인지를 느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다혜님이 발견했던 두 번째 비밀이었어요. 감사함이라는 건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기적이며 감사함이구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 다른 곳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다 세계는 락다운이에요. 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서.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네, 불편하고 분명히 일상에서 지금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어느 정도 안전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정말 감사할 일인 거죠. 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두 번째 행복 근육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애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거이기도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네.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네. 너무 아니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근데 제가 보기엔 이래요. 우리는 다 사실은 스스로를 사랑해요. 안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나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사실은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고타마 붓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동서남북 사방에 마음을 다 기울여 돌아다닌다 해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되게 의외잖아요. 네, 의외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을 가져라 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너의 적을 사랑해라.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종교적 성인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먼저 알리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고 싶으셨던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 여기 있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남한테 줘요? 내가 가져야지 남한테 줄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그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게 뭘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뭘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 다혜님의 편지대로 내가
외부의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다혜님이 이 편지에서 다혜님의 어떤 일상에서 예를 들어 지금 다혜님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네, 어떤 외부적 요소 때문에 제가 갑자기 행복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다혜님이 찾은 건 이거였어요. 내 삶이 지금 이대로 괜찮아. 외부의 것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 그리고 감사해. 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그 모습, 어떤 완벽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한번 다혜님의 편지로 돌아갈까요? 어느 날은 길을 걷다가 파랗고 예쁜 하늘을 올려다 보았더니 문득 저 하늘마저도 나를 응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어찌나 놀랍던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떠올라서 놀랐고 내가 정말 많이 나아졌구나 싶어서 스스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삶을 잘 살아내려고 노력한 지난 시간들에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못났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성장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건 마음 챙김 명상이 아니었으면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눌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다혜님은 내가 못났었기 때문에 이 못났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거예요. 네. 본인이 본인의 마음, 본인의 모습, 본인의 상황, 본인의 상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혜님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고 삶은 가치 있구나. 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구나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우리 마음의 평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고 느낀 건 행복이라는 것이 명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난 행복하다. 네, 나는 자비롭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 행복이라는 것은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픈 그 와중에도 진짜 화가 나는데도 그래, 화가 나고 있구나. 그래, 우울할 수 있지. 그래, 슬플 수 있지. 하지만 그 뒤에 흐르는 뭐랄까 잔잔한 배경음악 같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어. 난 여기 있어. 난 행복할 수 있어. 네,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명상을 정말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잠깐이라도. 그리고 이 행복의 어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마음 챙김, 감사, 그리고 자애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또 받아들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은 화가 불쑥불쑥 나기도 하고 좀 우울한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변화할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또
흔히 잘못 생각하면 마음챙김 명상이나 아무튼 이런 명상을 정신수양적인 네. 어떤 부분은 정신력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니까 모든 걸 막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명료하게 알아차리게 되면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나 어떻게 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 뭐 시험을 하나 준비한다고 우리 생각을 해보죠. 아까 다혜님 같은 경우는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망가질 거야. 라든가 혹은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난 다시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네. 거야. 라든가 어떤 그런 믿음을 붙잡고 현실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거기에 내가 모두 맞출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음챙김 명상을 한다는 거는요. 이제 잠깐 그 현실에서 이게 과연 진실인가라고 물러나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네. 내가 지금 그 생각을 붙잡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믿고 있구나까지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저희 마보에는 부당한 상사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부당한 일을 겪어야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가야 되나요? 너무너무 힘듭니다라는 네. 사연들이 막 올라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부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마음에 근육을 키운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사표를 내고 난 이 직장 안 해도 괜찮아 하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보는 거죠. 근데 아니야. 사표를 내기는 좀 그렇고 이 상사만 아니면 또 이 직장이 괜찮아. 네. 그럼 내가 이걸 맨날 지옥 속에서 회사를 다녀야 될지 아니면 이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건 그런 버퍼 생각하면 그런 네.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어찌 보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쵸.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현명하게. 현명하게. 맞아요. 지혜. 지혜가 진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마보 앱에 다양한 사연이 올라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혹시 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사연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거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너무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어떤 사연들은 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늦은 시간이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시간에는 제가 핸드폰을 잘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 그날따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메일이 왔는데 그 이메일에 첫 문장이 저 지금 죽고 싶어요로 시작되는 문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메일을 받을 때면, 우리 모두 다 누구나 가슴이 철렁하고요. 같은 반응을 저도 보여서 가슴이 철렁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답장을, 얼른 핸드폰으로 엄지를 꾹꾹 눌러서 답장을 보냈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답장을 읽을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잠이 들었죠. 근데 너무 다행히 얼마 뒤에 그분에게 답장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쨌든 나쁜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그분이 삶을 살기로 다시 선택하셨을 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힘들어하시고 또 20, 30대 여성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 그 생각도 변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변해요. 여기 다혜님의 사연 들으셨죠? 네. 가끔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누구나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 정도는 그쵸.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는 생각이 떠오를 때 있는데 그 생각도 변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이 있다면서요. 근데 전 그 책 제목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책 제목입니다. 떡볶이를 드세요. 근데 마보에는 정말 되게 다양한 많은 분들의 사연이 오고 있고요. 제가 다 사실은 일일이 그 모든 것들에 답장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마보를 보면서 한 가지
저희 운영하는 마보 팀들과 저희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구나. 우리의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게 네.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저희도 매일매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널리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마음챙김 명상이 좀 어떤 분들에게 꼭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그 질문을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운동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운동. 그렇죠. 운동은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필요하죠. 네.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마음의 운동이고요. 근데 운동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맨날 운동하세요? 하루에 뭐 20분씩, 30분씩? 우리가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다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언제 해요? 가끔씩 네. 힘들 아플 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네. 몸이 좀 힘들구나. 혹은 살을 좀 빼야겠구나. 뭐 이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시작하잖아요. 명상도 똑같아요. 명상은 누구한테나 필요한데 네. 아마 지금 마음챙김 명상을 다운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힘들거나 네. 그래서 마음의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 네. 마음챙김 명상을 하시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명상이 맞는 통치약은 아니에요. 네. 여기 다혜님도 상담사의 도움도 받으셨고 예. 우리 약물 치료도 받으셨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힘들고 아플 때는 우리가 몸이 진짜 아플 때 약 안 먹고 운동하면서 버티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야죠. 네, 병원에 가듯 그건 병원 가시고 하지만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듯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건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또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알아두면 다 좋은 기초 체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연도 그런 내용 충실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다음 주에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진정한 자기 사랑과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존감을 그럼 높이는 방법과 관계가 있나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궁금증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